자, 저번에 입체대형 건널비 부피 하는 것까지 좀 하다가 우리가 기둥 종류만 숙제가 나왔죠? 네. 오늘은 남아있는 게 뿔 종류랑 뿔대랑 그것의 활용 및 맨 마지막 유형은 이제 구가 나와요. 구. 자, 그래서 구는 또 이제 우리가 건널비와 부피 관련된 거를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최대한 오늘 남는 시간에 뭐 가능은 할 듯. 그래서 최대한 B 단계를 오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 자, 8번 유형부터 안 나왔죠? 네. 맞지? 자, 각뿔의 건널비라고 적혀 있는데 안 해본 거야 초등학교 때. 각뿔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잖아 또 우리가. 그럼 건널비도 마찬가지로 거기 그림에 그려져 있듯이 전개도로서 분석을 합니다. 그럼 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우리 원뿔 전개도 그림 한번 그려봤고 원뿔 대 전개도도 그림 그려봤죠. 그래서 저번에도 사각기둥의 건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했던 지식을 쓰면서 우리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다르게 중학교 때는 뭘 많이 쓴다 했어요? 밑넓이 두 개를 더하고 옆넓이를 쭉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이며 세로의 길이가 기둥의 높이와 같다라는 걸 얘기했잖아. 결국 전개도로 분석을 했지. 건널비는 뿔도 그렇고 뿔대도 그렇고 구는 좀 예외예요. 이따가 얘기할 거야. 전개도를 통해서 뭐를 이해하게 돼 있어?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지를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각뿔 기준으로 보면 생긴 건 어떻게 생기지 않잖아. 자, 밑면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옆면이 삼각형이가 나잖아. 그럼 이거를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가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죠? 그거를 가위로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포장지 벗기듯이 이게 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밑면이잖아. 그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펼치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보이시고 옆면이 다 옆면이 다 삼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림마다 다른데 많은 각뿔의 건널비 문제는 옆면이 일단 삼각형은 삼각형이야. 근데 이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인 경우가 사실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5cm인데 여기 이렇게 수선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뭐 8cm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 오케이? 써 있어. 그럼 내가 아까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다 오겠죠. 되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의 높이가 내가 여기 그려져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선의 길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몇 cm인가? 8cm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옆면은 삼각형으로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넓이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난 이렇게 하겠다. 요거 하나 계산해서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옆 넓이 4개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알겠지만 뿔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 곱하기 5를 해가지고 밑넓이 2개가 아니죠. 하나의 넓이만 계산해서 결국에 다 더해버리면 건널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쉬워. 그래서 옆면이 삼각형인 거 알고 있고 사각뿔이면 옆면 4개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모양과 크기가 일반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건널비는 하나하나 일일이 4개를 다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한 게 이제 보니까 891번을 보시면 밑면이 정사각형에 써있고 자 옆면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써있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이등변인 거야. 그럼 똑같은 넓이니까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4 하는 거 해도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밑면은 하나니까 7 곱하기 7인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옆면이 이등변인데 밑변의 길이가 7cm인 거죠? 네. 높이가 거기 수선의 길이 그려져 있는 거 10인 거죠? 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나 이렇게 생긴 게 사각뿔이니까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가볍게 답은 나온다. 자 얼마니? 49에다가 자 27에 14니까 140인 거예요. 그래서 189고 자 단위는 써야 된다.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자 그래서 뿔도
건널비 계산하는 것만큼은 전개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언니 정리 한번 해보고. 응, 천천히 해. 시간 좀 되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지금 선생님 저번에도 유형을 막 앞뒤로 뒤죽박죽 풀었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건데 11번 유형을 먼저 보세요. 지금 각불에 건널비 했지. 그럼 건널비 했으니까 부피도 좀 해보자. 그럼 일단 부피는 원기둥, 각기둥 할 때도 부피는 계산이 되기 쉬웠죠. 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쉽게 나왔었지. 각기둥이건 원기둥이건. 뿔도 되게 심플해. 근데 다른 점이 뭔가를 한 번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 그러고 보니까 개념 노트 안 낸 것 같은데. 아, 그거 썼어요? 안 썼어요? 해오긴 하는데. 이따가 보자. 일단 뒤에다 놔. 예. 자, 노트 정리한 거에 보면 내가 뿔의 부피 증명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줬었는지 기억나?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던 두 거 가지? 두 가지로 나눴다고? 무슨 소리죠 그게? 아닌가? 뭘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이렇게 그 설명 들어보고 칠판에 쓰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거 아니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가 다르다고? 예, 그거. 뭐 그렇긴 해요. 고등학교 때에는 이따가 구도 마찬가지고 그건 정확하게는 원뿔에서 해당되는 거야. 원뿔에서.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자 근데 원뿔도 각뿔과 마찬가지로 부피 공식은 똑같긴 해. 그래서 내가 말로는 아마 그랬을 거야. 고등학교 땐 식으로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중학교 땐 그게 나중에 미분, 적분이라는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니네가 실제로 공부했을 때 거의 이론으로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이론이에요. 그럼 아직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거의 많은 공식들이 실험을 해. 실험? 자, 그럼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사각뿔과 관계를 해요. 사각뿔이야. 밑면이 정사각형이라 생각해볼게. 또 마찬가지로. 그럼 이 녀석의 뿔은 당연히 뭐가 존재하냐면 높이가 존재하겠지? 맞아? 원래 위치로 보면 이거 좀 밑에다 그리긴 해야 된다. 사실은 한 여기쯤? 어쨌든 간에 뭐가 존재해? 높이가 존재하는데 뭐를 만드냐면 저 녀석하고 밑면이 똑같아. 사이즈가 정사각형 그리고 높이도 똑같아. 그럼 뭐라고? 밑넓이도 밑면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기둥을 하나 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옆에다 그려볼게. 얘랑 밑넓이가 똑같은 거야. 자, 밑면 똑같아요. 뭐라고요? 밑면이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과정만 알고 있으면 돼. 물을 가득 채워.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푹 담그는 거야. 그럼 저 뿔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거. 기억나? 이렇게 되겠지. 맞아? 거꾸로 담은 건 뭐냐면 물이 흘러넘치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게 초딩도 할 수 있는 거. 담궜어. 물이 흘러넘치겠지. 그 흘러넘친 물의 양이 당연히 누구랑 같겠어? 뿔의 부피와 똑같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는? 그럼 뿔의 부피와 같은 양의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탁 뗐단 말이야. 뗐더니 물이 어떻게 됐냐면 요만큼 남았어. 요렇게. 요만큼이 빈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표시해 볼게. 내가 위에다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흘러넘친 물의 양이면서 뿔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흘러넘친 물의 양이 뭐다? 뿔의 부피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삼각뿔도 해보고 사각뿔도 해보고 뭐 오각뿔, 육각뿔 다양한 모양의 뿔을 뭐를 지켜서 밑면 똑같고 높이도 같은 기둥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을 여러 번을 해봤어. 그리고 심지어 뭐 어차피 이따가 할 거니까 원뿔 있죠. 원뿔도 똑같은 실험을 한 거야. 밑면 하나잖아.
얘랑 높이랑 밑면의 넓이가 똑같은 거 옆에다가 똑같이 제작을 해요. 뭐를 제작해요? 원기둥을 마찬가지로 제작을 해요. 둘이 높이가 똑같아. 밑넓이도 똑같아. 마찬가지로 여기다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이거를 거꾸로 들어서 뒤집어 꼽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또 물이 흘러 넘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뗐더니 물이 마찬가지로 흘러 넘쳐가지고 한 요 정도가 남아있는 거야. 자,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 위에 빈 공간, 다시 말하면 주황색 공간은 비어있는 부분이니까 흘러넘친 모래양이면서 모래 부피랑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얘랑 마찬가지로 원뿔이건 각뿔이건 뿔의 부피와 똑같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뿔도 다양한 높이와 다양한 밑면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원뿔을 마찬가지로 뭐를 지켜서 이게 중요한 거야. 밑면 똑같고 합동이고 밑면 합동이고 높이가 똑같은 기둥의 부피를 만들었다. 기둥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흘러넘친 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흘러넘친 부분을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공식들이 많은 경우가 뭐냐면 규칙에 의한 공식이에요. 최근에 한 것만 얘기해보자.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공식 만들 때도 n-3이라는 게 있었고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합 공식도 180 곱하기 괄호 열고 n-2였어요. 그게 -2가 뭐였냐면 규칙이었단 말이야. 사각형은 삼각형 2개로 만들어지고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만들어지고 이런 규칙성이 n각형이면 삼각형의 개수는 2개가 적더라. 그래서 n-2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여기에다가 180도를 곱했었단 말이야. 결국 공식은 규칙을 찾아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둥이건 각뿔이건 원뿔이건 다양한 크기, 다양한 사이즈의 실험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뭐를 지켜서? 밑면의 사이즈 같고 높이도 똑같은 기둥을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담갔다가 뺐더니 흘러넘치긴 하는데 그 흘러넘치는 물의 양이 어떤 규칙을 찾았냐면 3분의 1만 흘러넘치고 얘도 3분의 1만 흘러넘치고 3분의 2는 남아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흘러넘친 물의 양이 뿔에 뽑힌 거 알았지? 뭐의 3분의 1을 넘친 거야? 기둥의 3분의 1의 부피가 흘러넘친 거죠. 그럼 결론을 지읍시다. 뿔의 부피는 뭐랑 같아? 기둥의 부피의 몇 번이면? 3분의 1. 야, 3분의 1만큼 남았잖아. 흘러넘쳤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흘러넘친 게 전체 입장에서는 3분의 1 수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3등분 되어 있는 거야. 3등분 원기둥이건 각기둥이건 잘랐는데 세 덩어리 중 하나만 흘러넘친 거야. 그럼 그 흘러넘친 게 뿔의 부피라면서.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뿔의 부피는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인 거지. 누구의 3등분이야? 기둥의 부피의 3등분 중에 하나니까 뭐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근데 그 기둥의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로 내가 자꾸 얘기하고 있죠? 밑면이 똑같고 그렇죠. 높이가 똑같고. 그렇죠. 누구와? 뿔과. 그거를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공식이 이거야. 근데 내가 말로 써준 이유는 부피 공식도 생각보다 뿔의 부피 공식도 애들이 생각보다 잘 기억을 못하는데 책에다 어떻게 써있겠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써있어. 너무 좀 장황하잖아 살짝.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둥하고 뿔은 부피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왜? 증명 과정이 어떻죠? 기둥을 이용해서 찾아낸 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따가 또 하겠지만 뿔대 부피는 뿔대는 바닥과 평행하게 잘라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뿔대 부피는 뿔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뿔의 부피하면 뒤에 이제 뿔대가 나와 또. 이해됐니? 개념상에서도 똑같은데 뿔의 부피 각뿔이고 원뿔이고 상관없어. 실험 과정에서 어때? 기둥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의 부피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통해 공식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외우지 말고 누구의 3분의 1? 기둥의 3분의 1. 그 기둥의 정체는 밑넓이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기둥. 이렇게 이해를 해야 중요한 거. 공식스러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만 응용 문제에서는 이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기둥으로 해석해야 되는 심화 문제들이 좀 있다. 네가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리는지 아냐? 뿔밖에 안 그려져 있지. 여기다가 네가
만약에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그럼 둘이 3분의 1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써서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공식은 아는데 되게 웃긴 게 책에 뭐라고 써있어? 보통 이제 식으로 써있으니까 원기둥 원뿔 기준으로 보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입니다. 글씨로 써있어요. 대부분 애들이 이걸 외우겠죠.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잘 몰라 생각보다. 그리고 이 3분의 1의 의미도 알아 몰라? 몰라. 왜 3분의 1이야? 3분의 1만 흘러 넘쳤다. 그러니까 증명을 통해서 3분의 1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뿔의 부피는 국룰이보다 기둥의 3분의 1이다. 각뿔이건 원뿔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둥의 부피는 계산하기 편했잖아. 그럼 거기에 3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어쨌든 뿔의 부피도 계산 어떻겠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다르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원뿔이랑 같이 다 얘기해버렸어. 각뿔의 부피 문제 좀 볼게요. 문제가 너무 쉬워. 그나마 어려운 게 906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는 집에서 한번 잘 고민해봐. 알았지? 자, 나는 905번을 할게. 자, 그거 사각뿔의 전개도인 거 알겠니? 예. 부피를 구하세요인데 자, 이건 좀 직접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거기 보면 정사각형이죠. 네. 이게 밑면이겠죠. 네. 그 다음에 옆면 4개 있겠죠. 이제 특징이 어떠냐면 분명 크기가 두 개씩 달라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각뿔을 만들겠죠. 근데 그 녀석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틀린 애들은 이건 알아. 이게 밑면이야. 공식을 외운 애들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건 외웠으니까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외워도 왜 틀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다음과 같은 뿔의 부피를 계산하세요 하면은 어디가 밑면이고 뭐가 높이인지가 눈에 보이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게 그닥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전개도로 나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생각보다. 전개도가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그럼 이걸 접어서 사각뿔이 만들어진다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길이가 지금 이렇게 같다고 나와 있지. 이렇게 같은 거죠. 맞죠? 다 같다고 표시되어 있긴 한데 그럼 이거를 접어서 뿔을 만들면 어디가 높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디가 높일까? 저거 아니에요? 이거겠지. 응. 또는 이거겠지. 둘이 만나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이게 높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림에 잘 보면요 90도 표시 보이죠 이렇게. 맞아? 그럼 이걸 이대로 이렇게 접으면 연두색 선분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밑면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어?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밑면과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 두 개의 길이가 뭐다? 뿔의 높이라는 거지. 높이. 자, 가볍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잘 못하잖아요. 길이 나와 있나요? 아니요? 나와 있잖아 6이라고. 합동이니까요. 아니 6이라고 나와 있잖아. 나와 있잖아. 이게 6이잖아. 이 길이 같은 거 다 표시돼 있죠?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6 곱하기 6일 것이고 높이도 6인 거지? 자, 항상 계산 생각하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가 뭐야? 기둥이에요. 맞지? 네, 뿔의 부피는 항상 뭐의 3분의 1? 기둥의 3분의 1이다라는 걸 한 번만 더 생각을 합시다. 72인가? 자, 이거 부피니까 세제곱해야 돼. 참고로 이 문제는 건넓이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 길이가 안 나와 있어. 오케이? 이게 지금 아까 6이었지. 그럼 이거랑 구할 수 있지. 6 곱하기 6 나누기 하면 된다. 근데 얘가 이 길이는 아는데 요 길이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랑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피만 한번 해보는. 자, 어차피 부피 얘기했으니까 원뿔의 부피 그냥 바로 할게. 12번 유형이에요. 이것도 쉬워. 자, 그나마 어려운 거 910번입니다. 응? 910번이요? 다음 유형 원뿔의 부피 먼저 하겠다고. 뿔대 봐봐 연결돼 있지? 네. 이것도 그냥 바로 연결해서 할 거야 내가. 자, 910번은 고민해봐.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야. 자, 그냥 만만한 거 909번 생긴 거 보세요. 부피 물어봤죠?
예. 이거 건널비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아직 원뿔의 건널비는 얘기 안 했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얘기하고 얘기해 줄게. 일단 이거는 할 수 있다. 전개도는 그럴 수 있겠니? 부피 문제라 필요는 없는데 원뿔이 위아래 두 개 붙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이미 아는 거야. 원뿔이 위아래 이렇게 착 달라붙어 버리면 원래 밑면이 원이잖아. 원이잖아. 원. 근데 그게 탁 달라붙으면 건널비의 원은 필요가 없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의 전개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원래 우리의 생각으로는 원기둥이 있고, 원뿔이 있고, 미안. 원뿔이 있고, 원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얘네들이 달라붙은 구조니까 이 밑면은 삭제된 거지? 그럼 남은 게 뭐야? 하나. 없어.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 아예 안에 숨어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원뿔의 전개도 중에서 뭐만 남아있어요? 부채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부채꼴만 남아있는 거라서 최종적으로는 부채꼴 하나랑 이 부채꼴 하나를 닿게끔만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한다면 생각해보자. 위에 있는 원뿔과 아래에 있는 원뿔을 보면 모선의 길이 보세요. 위에 있는 원뿔보다 아래에 있는 원뿔의 모선이 길지. 높이 아니에요? 아니 그림을 봤을 때 그래 거기 써있는 거 높이인데 내가 말하는 건 모선. 야, 모선이 뭐였어? 옆에 있는. 저번에 얘기한 거잖아. 모선이 뭐였어? 이거. 네, 뭘? 이게 내가 전개도 그리면 반지름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원뿔의 반지름이 조금 더 긴 거지. 그건 알겠지.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길게 그리긴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반지름이랑 무관하게 저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다. 넓적한 원뿔과 뾰족한 원뿔의 연면을 보면 내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었냐 하면 뾰족한 원뿔이 중심각이 작다고 했었습니다. 넓적한 원뿔은 중심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위에 있는 옆면보다 아래에 있는 옆면, 위에 있는 부채꼴보다 아래에 있는 부채꼴이 더 뾰족하죠. 맞아? 더 뾰족하잖아. 그럼 중심각이 어떨까? 작겠지. 맞아? 그럼 이거 그림은 잘못 그린 거지. 반지름은 얘가 더 커. 그러나 중심각은 위에 게 더 큰 거지. 그럼 그림 이것도 나와. 그래서 반지름은 길지만 중심각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반지름 얘가 더 길잖아. 거의 차이 안 나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아랫게 그림 길고 중심각의 크기는 XY라고 한다면 누가 더 커? 위에 게 더 커. 이거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로.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이거는 건널비 부피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다면체, 회전체, 전개도 개념 문제예요. 이해만 하자. 그렇지? 근데 이 문제는 건널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원뿔의 건널비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요거를 다시 풀어줄게. 자, 잠깐 스킵하고 부피 계산해보자. 대부분의 문제는 건널비와 부피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건널비도 구해보겠다고 한 거야. 자, 부피 먼저 구한다면 되게 쉽지. 원뿔 두 개 붙어있는 거죠. 맞아?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두 원이 또 밑면이 똑같잖아. 그러면 내 말은 위에 있는 원뿔과 아래에 있는 원뿔의 부피 더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자, 위에 있는 원뿔 밑면의 반지름 3이에요. 그럼 파이 r 제곱에다가 뭐를 곱해? 높이를 곱하면 원기둥이죠. 원기둥이 몇 분이면?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고 아래에 있는 원뿔도 밑면은 반지름 똑같습니다. 높이가 7이고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곱해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계산한 거 써줄게 그냥. 하면은 36파이 나와요. 자,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고 정리해. 이것만 일단 적어. 건널비 얘기하자 이제 원뿔. 됐지? 예.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세요. 각 뿔의 건널비 했고 원뿔의 건널비 안 했죠? 네. 자, 요거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저번에 했던 얘기를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일단 아까 풀었던 문제 전개도가 이렇게 생겨먹은 건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봐. 자, 원뿔의 건널비는 각뿔의 건널비와 마찬가지로 밑면 하나와 옆면 하나 더하면 돼요. 아 물론 각뿔의 옆면이 여러 개가 있죠. 원뿔의 건널비 입장에서 보면은 저번에 전개도 생각한 거 이거였었잖아. 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뭐랑 같다 했어? 밑면의 뭐? 자냐? 둘레. 그래. 파란색이 둘레잖아. 오케이? 네. 둘레잖아. 이거 내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개념 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이거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원칙은 밑면에 반지름이 있고, 오케이? 이건 높이가 안 나와. 건널비이기 때문에 모선의 길이가 나와. 우리 책에는 이게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영상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보통 아이들의 인식이 L이라는 건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워낙에 그냥 외워서 푸는 애들이 워낙에 많은데 나중에 헷갈려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다르게 표시했어. 이거를 R. 대문자를 써서.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나? 이거 모선의 길이가 뭐랑 같다고 알고 있죠? 그 부채꼴의 반지름이죠. 반지- 응. 그리고 여기 있는 스몰 r은 반지름. 이거겠죠. 맞아요? 그럼 원래대로면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더한 게 건널비인 거 괜찮니? 자, 따라서 이 녀석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이 녀석의 넓이는 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 써야 되겠지. 뭐였어? 2파이 r 2파이R 곱하기 곱하기 360분.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면 돼. 근데 나중에 진도를 좀 나가서 네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물어보면은 하나 아니면 두 개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많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 두 개 알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하고 2분의 1 RL 맞아요? 근데 하나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세 번째 공식이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우리 이거 두 개 같다는 거 알지? 응. 자, 생각해보자. 한 번만 이해해보자. 요 길이는 호의 길이니까 2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맞지? 맞아요? 근데 이 주황색의 길이가 밑면에 뭐랑 같다? 둘레. 원주랑 같다. 그래.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는 2 파이 스몰 r이겠지. 둘이 같겠죠. 근데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있어. 미안하다. 이거 건널비니까 파이 r 제곱 써야 되잖아. 죄송해요. 부식으로 넓이 써야 되는 거잖아. 파이 r 제곱이잖아. 미안해. 자, 정정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혹시 어떻게 넣으면 될까? 일단 양변에 이 파이는 지워져요. 우리 2분의 1 RL 만들 때에도 이렇게 집어넣는 계산이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었거든? 얘도 그게 되는 게, 자, 비슷하다? R을 하나 떼. 그럼 보여?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스몰 r이랑 똑같아. 뭐라고? R 곱하기 2파이 약분했잖아. R 곱하기 라지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스몰 R. 스몰 r이랑 똑같아. 근데 여기다 넣으면 돼.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뭐랑 같아? 스몰 r이랑 같아. 그럼 바꾸면 이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파이 스몰 r이지. 라지 r이지. 곱하기지. 그래서 공식이 파이 스몰 r 라지 r로 책에는 그렇게 안 써있어. 책은 이게 스몰 l 문자로 써있어요. 그래서 책은 파이 r l로 써있는데 되도록이면 개념도 우리가 익혀야 되니까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개념이잖아요. 이게 부채꼴의 반지름이잖아요. 뭐라고요? 부채꼴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라지 r로 합시다. 통상적으로 r 문자는 반지름을 의미하는 대명사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얘도 반지름이지. 모선이지만 반지름이지. 내가 굳이 왜 여기다가 대문자를 썼을까? 이건 상식이야. 야, 누가 더 크겠어? 길어서. 당연히 위가 크겠죠. 밑에가 길면 큰일 나죠. 당연한 거 아니야? 부채꼴이 아니 미안해. 원뿔이 뭐 안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라지 R 문자를 여기다가 굳이 쓴 거야.
나름 개념이 녹아있는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외웁시다. 되도록이면 L 쓰지 마. 알았죠? 근데 이렇게 바꾸니까 뿔에서 부채꼴의 넓이 계산하는 건 너무 심플해지는 거야. 왜? 뭐랑 뭐만 곱하면 돼? R 두 개 곱하면 돼. 누구랑 누구랑 곱하면 돼? 밑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반지름만 곱해서 파이 붙이면 끝이야. 파이 알제곱 곱하기 360 대수니까 2분의 R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공식이 일단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공식은 전체적으로 세 개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이 책도 L로 써있네, 그치? 자, L 절대 쓰지 마. 그럼 이걸 무조건 쓰나? 이게 뭐라 그랬어? 밑면의 반지름 이거는 모선의 길이이자 부채꼴의 반지름이라 그랬잖아. 그럼 안 써있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자, 보자. 대표 문제는 써있어요. 모선의 길이 다 써있네요. 897번도 써있고. 자, 근데 895번, 6번, 7번은 공식에 그냥 넣으면 나와. 근데 898번 한번 보게. 전개도 그려져 있죠? 응. 중심각 몇 도니? 160도. 160도. 이게 그거 모선의 길이겠지. 건널비 구하래. 그럼 일단 원래대로 보면 얘는 중심각하고 반지름이 있으니까 꼭 이거 쓸 필요는 없겠죠. 맞아? 심지어 이 문제는 밑면의 반지름이 일단 안 써있지.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 있는 넓이는 그냥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하면 되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이거 쓰는 게 아니라니까. 오케이? 근데 어쨌든 건널비를 계산하려면 이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를 알아야 돼? R. 반지름을 알아야지.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까? R 곱하기 360분의 X가 20R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자, 넓이 구했지. 근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식이, 이제 세 번째 식이 뭐야? 파이 밑면의 반지름 모선이잖아. 근데 이게 얼마예요? 9요. 그럼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이걸 쓴다면, 야, 이거 계산 안 했구나. 이거 얼마니? 36파이한테. 그럼 이게 36파이. 스몰 R은 얼마야? 4요. 4일. 4일. 그래서 이게 4니까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집중해. 4의 파이 R 제곱하면 16파이 나오죠? 그래서 36파이랑 이걸 더한 게 답이야. 52인가 그러네. 답은 4번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이 공식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저 전개도에서 원뿔의 전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뭐랑 뭐랑 갖다가 중요하다고 했어? 이 둘이 같은 게 더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두 번째 풀이 이렇게 되는 거야. 호의 길이를 그냥 구해. 심지어 호의 길이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 뭐였어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게 이거지. 근데 이 녀석의 원주는 2파이 스몰 r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2파이가 지워지기 때문에 똑같이 스몰 r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약분하면 답 나올 거 아니야. 알겠니?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번에 새로 배운 공식을 써가지고도 똑같이 볼 수 있단 말이야.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라고. 여러 가지를. 그리고 원래는 개꿀팁이 하나 있긴 있어요. 비례식이 뭔지 알지? 응? 나중에 할 건데 모선의 길이랑 밑면의 반지름이랑 관계가 있어. 사실 저쪽 식에 써있는 거를 좀 식을 계산을 하다 보면 비례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한번 해줄게. 지금은 좀 편법이 되니까. 160도를 알면은 머리로 암산해서 이게 4인 걸 그냥 구할 수 있어. 얘가 중심각이 360도가 아니라 160도가 나오지? 160도잖아. 근데 중심각은 맥시멈이 360도죠? 맞아요? 그게 원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중심각의 크기와 360도와 중심각의 크기랑 모선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비례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약간 편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주고 뭐 일단은 뭐가 중요하겠어? 원칙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둘이 같다. 그리고 둘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거죠? 둘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공식의 출처는 이 개념인 거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외워도 돼. 지금 숙제니까 외워야 되지. 알겠니? 자, 그래서 뭐 필기 좀 해보세요. 요거 하면 아까 건널기 계산 안 했던 걸 다시 하겠습니다. 됐니? 예. 자, 그럼 아까 건너뛴 거 찾아보세요. 부채꼴 두 개 있던 거 찾아보세요. 딱 보면 계산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계산을 못하네. 몇 번이요? 아까 909번 있잖아. 네. 이제 모선의 길이가 안 나와있지? 예. 안 나와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좀 복잡해져. 못 구해 사실 이거 높이 있으면. 자, 넘어갑시다. 이거 부피 못 구해. 저 건널비 못 구해요. 이거 안 할게. 자, 그럼 뿔의 건널비 다 했고 이제 뿔대로 넘어갈 거야. 자, 뿔대는 보니까 유형 13번에 있죠? 맞아요? 예. 자, 뿔대에도 원래는 건널비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뒤에 하겠습니다. 뒤에는 9 나와. 9. 뒤에는 9랑 9밖에 없네. 앞에 뿔대 건널비. 있었어요? 예, 이거는 각 뿔대를 안 했나? 뿔대 건널비 10번에. 아, 있네.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그럼 10번 유형부터 하자. 11번을 아까 한 거잖아. 네. 자, 뿔대는 건널비 전개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어? 자, 구조가 항상 뭐가 중요해? 원래는 자, 원뿔에서 잘라져서 만들어지게 원뿔대라는 걸 알고 있고, 원뿔의 전개도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바닥과 평행하게 자르다 보니까 주의점 이렇게 잘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비스듬하게. 비스듬이 아니라 오목하게. 자, 왜 이렇게 잘라진다 했죠? 톡 자르면 잘라지는 부분도 원뿔의 모양으로 잘라지잖아. 그러면 삭제되는 게 뭐야? 잘라진 원뿔의 건널비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잘라진 원뿔의 건널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그럼 이건 잘라져서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예. 그럼 이걸 잘라지긴 했는데 자름으로써 삭제되는 것과 추가되는 게 뭐야?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지? 삭제되는 건 뭐가 삭제돼? 저 원뿔. 이 원뿔에? 옆면은 삭제되는 거죠. 그럼 원래 말한 대로 원래 원뿔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잘라져서 사라지는 원뿔 입장에서의 작은 옆넓이는 지워지겠지. 근데 잘랐으나 단면으로서 작은 원뿔의 밑면은 살아있죠. 그게 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전개대 중에서 작은 옆넓이는 삭제되고 밑넓이에 해당하는 원만큼은 전개도에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림이 여기 위에 덩그러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밑면은 당연히 두 개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상사 얘기하잖아. 전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뿔에서 또 얘기할게. 이 길이랑 이게 같은 거 이해됐지? 근데 얘는 하나가 또 있어. 이게 뭐였어? 단면이지만 잘라진 원뿔의 밑면이지. 땡땡땡 표시한 거 여기는 뭐야? 삭제된 잘라졌네. 잘라져서 사라진 작은 원뿔의 옆넓이죠. 삭제된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개념은 바뀌지 않는 게 잘라진 부분, 다시 말하면 작은 원뿔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잘라지긴 했지만 이 부채꼴에도 코의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거 둘이 같은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원뿔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만 같은 게 아니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정리하면 이 부분은
삭제된 거고 이 부분은 추가된 그대로 거. 살아있는 추가된 거니까 정확하게 추가된 거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타입은 어떤 게 지워졌니? 어떤 건 추가가 됐니? 그것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뿔대랑 각뿔대랑 똑같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901번 같은 경우는 말로만 하자. 건널비 구하네. 어떻게 하면 될까? 밑면이랑 위에가 다 정사각형인 거거든. 써있죠? 그럼 밑면은 8cm짜리고 위에 있는 밑면은 4cm짜리니까 그냥 할까? 어차피 반복상하게 이거 계산돼서 되게 많거든. 큰 밑면 이거지. 예. 작은 밑면 이거지. 예. 그리고 저번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각뿔대의 옆면은 원래 사다리꼴이었죠. 그럼 얘도 사다리꼴 4개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거기 그림에 다 써있어. 보면은 사다리꼴 입장에서 긴 변의 길이가 8인 거죠. 예. 짧은 변이 4요. 4인 거죠. 거기 수선의 길이로서 7cm라고 써있는 거 보이니? 예. 그게 사다리꼴의 뭐다? 높이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이게 하나지? 예. 근데 몇 개 있어 이 그림은? 4개. 그냥 따곡해서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다 더하면 돼. 계산하면 248 나와요. 건널비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풀어줄게. 자, 900번을 보세요. 전개도 없죠. 거기 보니까. 전개도를 꼭 그려야 된다. 처음 공부할 때는. 알겠어요? 902번보다 오히려 대표 문제가 너한테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902번은 전개도를 다 그려놨지? 예. 그럼 하나하나 구하면 돼 그냥. 근데 900번은 전개도가 안 그려졌으니까 내가 그려보겠다.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원래 원뿔이 있었겠죠? 네. 잘라졌어요. 그렇죠? 잘라졌는데 거기 봐라. 모선의 길이가 10cm였는데 딱 반 찢어졌지. 반. 5cm, 5cm. 보여? 그러면 이게 원래 10cm였는데 딱 반이 찢어졌으니까 삭제되는 부분이 5cm가 지워진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평평하지 않고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삭제되면서 다 몇 cm야? 5cm로 잘라지는 거겠지. 됐니? 그 다음에 잘라진 원뿔 입장에서 밑면은 삭제되지 않고 추가된 거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밑면은 여기에다가 그리는데 아까부터 말했지만 요 원주가 요거랑 같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원래 있던 원뿔의 밑면은 호의 길이 요거랑 같다는 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요거는 구할 수 있죠. 반지름 얼마라고 나와 있어? 6이죠? 6이요. 얘는? 3이요. 3이죠? 네. 그럼 이거는 암산해라. 파이 r 제곱이니까 얘는? 거의 36이요. 그래. 두 개는 구했지?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구해? 아까 말했잖아. 원래 원뿔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원뿔에 이제 부채꼴이 잘라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겠지. 그게 요 녀석의 옆넓이가 되겠죠. 그럼 길이를 좀 봅시다. 잘라지기 전은 10. 맞아? 근데 잘 봐라. 얘는 중심각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사실 원한다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R을 2분의 1R. 아니 근데 그건 넓인데. 중심각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중심각 들어가 있는 공식을 생각해봐. 호의 길이 공식이 중심각이지. 넓이에도 있지. 그럼 그 중에 뭐를 써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호의 길이. 그래, 호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왜?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네. 원주죠? 네. 자, 이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중심각을 구하고 싶다면 호의 길이 공식을 써서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12파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거잖아? 공식이 뭐였어? 2파이 r 반지름 얼마니? 5. 아니 이거지. 10. 큰 부채꼴, 큰 부채꼴. 5는 작은 부채꼴이고. 물론 작은 부채꼴로 해도 돼.
왜냐면 연두색의 길이가 원줄이가 몇 파이? 봐요. 이거 갖고 해도 돼. 이거 갖고 해도 돼. 근데 난 주황색 갖고 그냥 한 거야. 자, 2파이 반지름이 10 나오죠?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 이거 계산하면 답 나와. 약분해볼까? 자, 파이는 양옆에 하나 지우고 2 얼마야? 2니까 180. 18분의 x지. 맞아? 네. 그럼 x는 12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네. 됐나? 자, 원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돼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배운 공식이 있잖아. 파이, 스몰 r, 라지 r. 그 그림을 보세요.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녀석의 뭐를 일단 알아야 돼? 모선의 길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그 뿔의 밑면의 반지름도 알아야 돼. 결국 반지름 두 개를 곱하는 거라며. 밑면의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나와 있죠. 둘이 곱해서 파이 붙이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는 이렇게 쉽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좀 숙달을 해야 된다. 자, 작은 부채꼴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5예요. 그 녀석의 밑면의 반지름은 3이죠. 뭐의 반지름이야? 잘라진 원뿔의 밑면인 거지. 부채꼴 세 번째 공식은 결국 뭐랑 뭐를 알아야 돼? 그 뿔의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반지름을 알면 그냥 곱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밑면의 반지름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5cm짜리 뿔이 잘라진 거죠.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빼면 돼. 자, 60 빼기 15 맞니? 그러면 45파이죠. 자, 이게 옆넓이. 이거 두 개나 할까? 두 원의 넓이였습니다. 자, 다 더하면 됩니다. 90 나오는 것 같은데? 맞니? 맞지? 90파이네. 자, 답은 요겁니다. (14번) 유형까지 하고 한 번 더 쉬자 우리. 예. 두 개 더 해야 돼. 9는 쉬는 시간 끝나고 하자. 자, 다 이쁘게 다 적어. 답만 적지 말라 했어 너 그리고. 에? 답만 적지 말라 했어. 아, 저건 안 좋다.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이거나 너 자꾸 말하지만 꼼꼼하게 안 하면 망한다니까. 너 지금 여기 만만하니까 지금 대충대충 하는데 큰 코 다친다 나중에. 예. 알았냐? 예. 하라고 할 때 제대로 해놔. 쉽다고 방심하지 마. 왜 이렇게 틀 많이 틀리지? 이런 소리가 네 입에서 나온다니까. 알았어? 작년 애들이 그랬어. 남학생들이. 저 자신 있어요. 근데 시험 다 못 봤어. 답만 적지 마 어쨌든. 이해를 했으면 다 적어야지. 자, 911번 하겠습니다. 뿔대 부피니까 잘라지기 전에 뿔에서 잘라진 뿔을 빼면 되겠죠. 이거 쉽습니다. 자, 부피 공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둥의 3분의 1이라고 했어. 그 기둥의 정체는 밑면의 사이즈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있으니까 바로 보자. 큰 원뿔은 밑면의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0cm 맞죠? 네? 10cm죠? 그럼 이제 뭘 계산하겠다고? 그것과 밑면의 반지름,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를 계산해라. 됐니? 자, 그럼 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밑넓이 여기다 높이 곱하면 되잖아. 근데 항상 뿔의 부피는 이 기둥의 3분의 1이다. 그래. 이게 잘라지기 전인 거죠? 잘라진 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봅시다. 반지름 3이죠? 높이가 5죠? 똑같아. 밑면의 반지름이 3이면서 높이가 5인 기둥의 부피를 계산을 합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곱해서 빼주면 되잖아. 자, 간단해요. 그래서 105파이 나옵니다.
시간 줄 테니까 적었니? 예. 자, 914번을 회전하면은 원뿔이죠? 예. 원뿔의 건널비 계산할 수 있겠죠? 밑면의 반지름이 6이겠죠? 모선의 길이가 13이겠죠? 이거 더 쉬워. 그 다음에 815번은 이거 사다리꼴 회전이 한 거잖아. 예. 그러면 원뿔 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금 계산한 것처럼 잘라지기 전에서 잘라진 뿔의 부피를 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나마 헷갈리는 건 916, 917인데, 오케이? 916번은 건날비 보러 갔지? 네. 근데 이거 사실은 부피도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해보겠지. 근데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같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야, 건널비를 보러 갔잖아. 부피만 한번 지금 부피를 먼저 한번 네가 해보려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이거 건널비 부피 다 해보자. 잠깐 생각해봐. 부피 그랬어요. 자, 해보자. 이거 회전하면 데칼코마니 해야겠죠. 네. 네, 뾰족한 부분을 다 잡아 돌려야 되잖아. 예. 그럼 이제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라고 물어보면 원기둥 같은데 파여 있는 거지. 이게 삼각형 파열인. 그렇죠. 그러면 여기 파여 있는 부분만 다시 색칠로 표시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원뿔 모양으로 파여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되게 영특하게 풀면 애들이 이제 원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전체 원기둥의 부피에서 뭐라고? 전체 원기둥의 부피에서 파여 있는 부분의 모양이 원뿔이기 때문에 원뿔의 부피만큼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원칙은 부피를 계산할 때 원칙은 원기둥의 부피에서 원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지. 네. 근데 우리는 이래서 증명이 중요한 거야. 일일이 두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왜일까? 이 원기둥과 원뿔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밑면이 똑같죠. 원뿔의 밑면이 높이도 똑같이. 높이도 똑같죠.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뭘 만들었어요? 원뿔의 부피를 증명할 때는 밑면과 높이가 똑같은 원기둥에 만들어서 접근을 했었잖아. 그거야 이게. 그럼 우리는 부피를 어떻게 알고 있어?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원래 부피가 있었는데 원기둥의 3분의 1만큼만 파인 거지. 뭐라고? 원기둥의 3분의 1만큼만 제외됐으니까 남은 건 3분의 2가 남았겠지. 그게 부피겠지.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둘이 무슨 관계야? 밑면과 높이가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3배지 쉽게 말하면 얘 3분의 1이고 그래서 기둥의 3분의 1이라고 부피 공식이 자꾸 그렇다고 증명 과정을 통해서 자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 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두 개를 따로따로 안 할래. 영특하게 풀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부피는 3분의 1. 맞죠?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하면 다 답이 나온다. 알겠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밑면의 반지름 8인가요? 네. 높이 6인가요? 예. 여기가 3분의 2 곱하면 그냥 답. 됐어? 답이야. 자, 근데 이 문제는 건널비잖아? 똑같아, 이제. 자, 원기둥이 있었어. 원뿔 모양으로 잡아 판 거야. 그럼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파버렸을 때 삭제되는 건 뭐고 추가되는 건 뭘까를 생각을 했지.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원기둥이 있었어. 네. 건널비가 있잖아요. 저렇게 파먹으면 뭐가 지워지죠? 이거 위에 위에 있는 밑면 요거 하나 지워지죠. 그럼 여기에서 밑면 하나 삭제하면 되지. 근데 추가되는 게 뭐야? 이거 모선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좀 써봐. 원뿔 모양으로 팠잖아. 추가된 게 뭐야? 옆면. 옆면. 그렇지. 원뿔의 옆면. 뭐라고? 옆면. 이렇게 생긴 옆면. 이게 부채꼴이죠. 네. 이건 추가된 거죠. 네. 얘는 뭐라고? 여기. 빼준 거. 이거 밑면 하나 삭제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식 써볼게요. 여기서 밑면 하나 빼니까 원래대로면 밑넓이 곱하기 2를 해야 되지만 안 할래. 하나만 있잖아. 맞아. 반지름 8이니까 88에 64파이. 그 다음에 기둥의 옆넓이는 항상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주는 16파이죠? 높이는 6이죠? 됐지? 곱하기 2 안 하는 거야. 지워졌으니까 하나. 자, 추가된 건 뭐야? 옆면. 옆넓이. 다시 말하면 부채꼴, 부채꼴. 자, 그럼 그림을 보세요. 우리 부채꼴 세 번째 공식도 공부했잖아요. 쓸 수 있나 확인해보자. 뒤집어진 원볼의 밑면의 반지름은 8이죠. 네. 모선의 길이는 10 나왔죠. 그럼 공식 쓸 수 있죠. 반지름 2개 나와 있는 거잖아. 따라서 파이 스몰 r 라지 r 하면 쉽게 나오지. 쓸 수 있을 때 과감하게 써. 이게 답이야. 자,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니?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냐? 96. 240? 잠깐만요. 맞네. 40이요. 자, 그거 계산 안 했구나. 얼마니 이거? 4 곱하기 64는? 256인가? 맞지? 네. 요건 부피였어요. 그쵸? 요것도 써놔.